안녕하세요. 이창엽입니다. 오늘은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다른 보조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글루타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글루타민은 뭐냐 하면 아미노산 중에 하나예요.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특수한 아미노산이라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영양제라고 맞는 아미노산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글루타민이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 제제도 있기는 한데요,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아주 소량만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글루타민이라는 물질 특성이 달라서 다른 아미노산들이랑 섞여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글루타민은 따로 글루타민만 단독으로 나오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글루타민을 먹는 것이 좋고 어떨 때 글루타민을 주사로 맞아야 되냐? 만약에 내가 그냥 장누수증후군이나 설사가 심해서 글루타민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물론 주사로 맞으면 더 좋습니다. 흡수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주사를 대놓고 막 주구장창 맞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럴 때는 먹는 글루타민으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민성 대장염이나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설사, 또 장이 안 좋다, 또 위염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다 점막 재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먹는 글루타민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꾸준히 드시면 굉장히 좋은 영양제예요. 그런데 그 외의 작용, 가바로 사용을 한다, 또 면역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다른 목적으로 글루타민을 사용할 때는 주사로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글루타민은 거의 장에서 흡수돼 버리고 장에서 작용을 하고 끝나요. 혈액 안으로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전신작용을 나타내기에는 그 용량이 너무 불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작용을 목표로 한다면 주사 글루타민을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글루타민의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점막 재생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항염증 작용을 해요. 염증을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루타민은 근육 재생하는 데도 많이 사용이 돼요. 여러분들 헬스하고 나서 근육 보충제 중에 글루타민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글루타민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재생하는 데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째, 글루타민은 가바라는 성분의 전구물질로 작용을 해요. 환자들이 나는 불면증이 너무 심해요 라고 할 때 간혹 이제 글루타민에다가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번을 고용량으로 섞어서 수액으로 들여보기도 하는데 아주 드라마틱한 작용을 갖지는 않는데요,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글루타민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가바라는 물질로 전환되는데 우리의 정신을 조금 진정시키고 안정시켜서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글루타민이 가바로 전환되기 위해서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번이 사용됩니다. 조효소로 사용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글루타민은 몸의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는, 또 불면증이 있을 때 불면증에 조금 도움이 되는 작용도 한다고 해요. 그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고 보조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암 환자에 있어서 글루타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논란이 많냐? 암세포가 글루타민이라는 영양성분을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암 환자는 글루타민을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암세포는 글루타민이라는 영양성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글루타민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내가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막 설사를 줄줄 해요. 내 몸의 점막들이 완전 손상이 다 됐어. 입안은 다 헐어있고 구내염이 너무 심하고 설사는 막 줄줄줄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그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는 글루타민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용을 해야죠. 제가 앞에서 개괄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환자가 항암 치료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 항암 치료를 버텨내는 체력이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심할 때는 저는 환자랑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나서 글루타민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앞에 항암하면 우리 1, 2차 하고 끝내진 않잖아요. 뭐 길게 하는 분들은 8차 뭐 이렇게 하는데 앞에 한 1, 2차, 3차 했는데 내가 너무 심했다. 그럼 항암하러 가기 전에 글루타민을 좀 맞고 항암 치료를 하면 더더욱 이제 부작용 나타나는 거를 좀 버텨내게 됩니다. 그리고 글루타민이 암세포가 영양소로 사용해서 암세포가 증식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NK세포를 만드는 원료로도 글루타민이 사용돼요. 글루타민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막 면역력에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NK세포의 원료로서 글루타민이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환자, 그러니까 NK세포 활성도 수치가 엄청나게 저하되어 있는 환자, 뭐 암 환자건 암 환자가 아니건 그런 환자에 있어서 사이모신 알파로 8번 치료, 주 2회 8번 치료, 원 사이클을 제가 8번으로 보통 본다고 이야기를 했죠. 8번 치료를 하고 나서도 NK세포 활성도 수치가 별로 안 올라가는 그런 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글루타민 또 태반주사 같이 줬더니 원료가 공급되면서 NK세포 활성도가 확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만큼 면역력에 있어서 단순히 사이모신 알파만 준다 이것보다는 원료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글루타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암 환자 중에 면역력이 NK세포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사이모신 알파만으로 안 올라갔을 때는 글루타민을 사용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글루타민을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과하고 내 몸에서 너무 과량이 있게 되면 암세포가 그걸 좋아해서 먹고 자라겠죠. 그래서 간혹 요즘 그런 병원 잘 없는 것 같은데 간혹 암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글루타민을 거의 매일 주사하는 병원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고, 그렇다고 해서 암 환자는 글루타민을 맞으면 안 되냐? 그것 또한 아니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암덩이가 이만큼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글루타민을 주면 암세포가 먹고 빨리빨리 자라겠죠. 근데 암세포가 막 자라있는 상황이 아니고 암세포를 이미 수술로 다 절제하고 난 후에, 항암 수술하고 난 후에 회복을 하는데도 글루타민은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암 환자에게 있어서 글루타민을 무자비하게 사용해도 된다. 예를 들어 고용량 비타민C, 사이모신 알파 이런 주사처럼 무자비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암 환자에서 글루타민을 아예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글루타치온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환자의 케이스에 맞게, 환자의 현재 상태에 맞게 사용하면 정말 좋은 치료제 중에 하나로 소득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병원에서 글루타민을 맞으세요 라고 권유할 때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나한테 지금 글루타민을 맞는 것이 덕이 많이 될지 해가 많이 될지 잘 비교해서 판단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